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입과 혀라는 것은 허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 필요한 때에 말을 하느냐, 말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말을 삼가느냐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말은 마치 검이다.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치료를 할 수도 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을 듣고자 하기 때문이다. 3, 4일은 3번 생각한 연후에 말하라. 누구도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뜻하는 바를 모두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말은 인간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말로 인해 인간은 망가질 수 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듣기 전에 이해하라.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말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명예와 존경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말은 새와 같이 날개가 있어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단어 한마디로도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은 인간의 무기가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이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이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 편안히 간 곳마다 튼튼하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과 잘한다는 것은 별개이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수다를 떨면 떨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입에 잿가를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신이 인간에게 1개의 혀와 2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2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남에게 또 남의 일에 대해서 말을 삼가라.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 있는 말로도 설득하지 못한다. 말이 남에게 거슬리게 나가면 역시 거슬린 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 남에게 또 남의 일에 대해서 말을 삼가라.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그 말이 가벼운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장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죽음이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나는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사랑은 의무보다 나은 주인이다. 지능의 척도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현실은 단지 지속적인 환영이다. 옳은 것이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고 인기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오랫동안 질문들과 함께한다. 진실과 아름다움의 탐구는 우리가 평생 어린 아이로 남을 수 있는 활동 영역이다.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장되는 물질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다. 스트라이프와 체크 무늬를 섞어 입는 것은 쉽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상상력에서 자유롭게 그리는데 충분한 예술가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에워싼다. 영리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피한다. 만약 물리학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종종 음악으로 생각한다. 나는 음악으로 낮잠을 자며 나의 인생을 음악으로 본다. 천재란 재능이 1%이고 99%는 노력이다. 블랙홀은 하나님이 0으로 나눈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아이들이 지적인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동화책을 읽어주어라. 그들이 더욱 지적인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더 많은 동화책을 읽어주어라.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한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대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로운 것이다. 그것은 참된 예술과 과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중력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너무 작은 일에 대해 부주의한 사람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 위대한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거센 반발을 항상 만났다.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궁금증이 생기는 질문이 있다. 내가 이상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것인가?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진실의 가장 큰 적이다. 논리는 A에서 Z로 가게 할 수 있다. 상상력은 어디든지 당신을 끌어당길 수 있다. 세상이 위험한 이유는 악인들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전까지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다면 영구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될 것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하지만 더 간단하게 만들면 안 된다.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어려움 가운데 기회가 있다. A가 인생에서 성공한다면 A는 XYZ와 같다.
여기서 일은 X이고 놀이는 Y이며 입을 다무는 것이 Z이다. 시간은 환상이다. 상상력은 모든 것이다. 그것은 인생에 다가오는 매력의 미리 보기이다.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온 세상은 우리의 사고의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 사랑에 걸렸을 때는 일어나기 쉽지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일어서기 어렵다. 두 가지는 무한하다. 우주와 인간의 어리석음이며 나는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다. 떨어지면 일어서는 것은 어렵지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주의 무한함 두 가지는 분명하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될 수 없고 이해로만 달성될 수 있다. 스스로를 힐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느 바보나 알 수 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 없는 과학은 무능하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좋은 여자를 구해야 할 때는 1시간이 1초같이 느껴지고 뜨거운 숯더미 위에 앉아있으면 1초가 1시간같이 느껴진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말을 건다. 쓰레기 치우는 일꾼이든 대학 총장이든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롭다. 직접 보고 직접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나는 기관과 영감을 믿는다. 가끔은 내가 옳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내가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노력해야 한다. 과학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가르칠 것이다. 나는 증오보다는 사랑을 심어주고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열심히 탐구하는 것이 내 능력이다. 인생의 한 가지를 배운 것은 우리의 모든 과학은 현실에 대비해서 보면 원시적이고 유아적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정의에 대한 열정은 종종 사람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어떤 의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종속을 싫어하는 나의 성향 또한 사람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두 가지는 무한하다. 우주와 인간의 어리석음이지만 나는 우주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만약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파장 압력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이유가 있다. 인간은 영원함, 삶, 현실의 경이로움을 생각하면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단지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